어떤 백신을 맞더라도 항체가 안 생기는 사람, 덜 생기는 사람, 충분히 생기는 사람 다 다르거든요. 코로나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코로나 백신 하나씩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의학박사 서재걸의 아주 궁금한 코로나 이야기. 안녕하세요, 서재걸입니다. 코로나 백신 맞아야 하는 걸까요? 맞지 말아야 할까요? 맞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맞아야 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도 찬반 양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코로나 백신 어떤 말이 맞고 어떤 말은 잘못됐는지 하나씩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진실 공방이 뜨겁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아무리 효과 좋은 백신도 질병을 100% 예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매년 맞는 독감 백신은 100% 안전할까요? 또 100% 그 독감을 막아줄까요? 그렇지 않죠. 인과관계를 제대로 밝힐 수 없어서 그렇지 독감 백신에도 부작용이 있고 완전하게 100%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 백신은 전염병에 따른 대규모 임상을 거칠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긴급 승인으로 백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백신의 부작용이나 위험성 등을 검증할 시간적 여유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의학계에서 확신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피해보다 백신을 통한 예방이 우리 모두에게는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에 걸렸을 때 백신을 맞은 사람은 중증 환자로 진행되는 비율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것이 현재까지 세계 각국에 집계된 통계입니다. 8월 24일 미국 CDC에서 발표한 결과가 있습니다.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올해 4월까지는 91%였다가 델타 변이로 인해 66%로 떨어졌다는 것.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중증이나 사망 예방 효과는 95.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은 대부분이 적어도 중환자실로는 안 가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만 부작용보다 약을 씀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이 커서 쓰는 것인데요. 코로나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청장년층 백신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서 백신 접종이 늘면서 아무래도 이상 반응 신고도 급속도로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고 걱정도 되실 겁니다. 코로나 감염이 그런 것처럼 백신도 맞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며칠 동안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렇지도 않다가 며칠 뒤에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렇지 않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다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꼭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코로나 감염 시에 사망률이 높은 연령에 폐렴 등 호흡기 질환, 또 당뇨나 고혈압이나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자들입니다. 백신은 특히 감염 예방보다 걸렸을 경우에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고령이거나 질환이 있는 분들은 사실 꼭 맞아야 합니다. 논란은 젊은 층입니다. 일부 의학계에서 주장하듯이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적고 사망자도 없는데 굳이 접종할 필요가 있냐? 오히려 백신 부작용이 더 문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대부분 집에 머물고 거리 두기를 하고 이 오가는 장소들이 일정한 고령층과는 달리 젊은 층들은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많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고령층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전파를 하는 것도 대부분 젊은 층이겠죠. 하지만 우리 가족,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친구,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전파의 사슬을 어느 순간에 끊어줘야 되는데 그 끊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층이 젊은 층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6%, 100명 중에 6명이라면 백신을 1회 접종하면 그 확률이 4%, 백신을 2회 모두 접종한 경우는 1.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사람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6배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기존과 다른 바로 그 mRNA 백신인데 효과가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거의 대부분 항체가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다만 새로운 방식이고 아직 두려움이 많고 또 일부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심근염 같은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로는 코로나 백신으로는 가장 선호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백신을 맞더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항체가 안 생기는 사람, 덜 생기는 사람, 또 충분히 생기는 사람 다 다르거든요. 또 그래서 다시 맞아야 되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B형 간염 백신을 맞을 때 총 3번을 맞거든요. 이 3번을 맞아도 항체가 전혀 안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 항체 안 생기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백신도 역시 사람에 따라서는 항체 생성이 약하거나 안 생길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또 최신 mRNA 백신을 맞더라도 이게 6개월 뒤면 면역이 다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면역 효과가 더 갈 수도 있지만 백신을 맞건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에 자연 면역이 생겼건 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독감 백신을 다시 맞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면역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건강한 습관을 지키는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앞둔 분들을 위해 부작용에 대해 대처하는 조금 더 실질적인 팁,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